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네. 근데 가만히 있어봐. 누구세요? 저는 방글라에서 얼마 전에 한국으로 귀국한 사람입니다. 방글라요? 방글라데시라는 방글라데시에서 오셨어요? 네. 오,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요? 저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2017년부터 2017년부터 네, 올해 6월 말까지 6월 말까지 네, 방글라데시 내에 있는 UN 한 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유엔 기관에서 일을 하셨어요? 네, 계약을 종료를 하고 이제 좀 한 달 쉬고 이제 또 다시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유엔 기관에서 일을 하면 평화유지군 뭐 이런 거로 갔다 오신 거예요? 평화유지군은 아니고 제가 활동하던 기관은 UN 상주 조정 기구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 유엔 상주 조정 기구. 네, 조정 기구. 네. 저 거기서 피스 앤 디벨롭먼트 스페셜리스트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름은 되게 너무 멋있네. 평화와 개발 네, 스페셜리스트 전문가. 네. 그러니까 방글라데시라는 나라 자체가 개발 협력이라든지 UN 쪽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굉장히 좀 백화점 같은 나라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방글라데시에서 평화와 개발을 위한 거는 어떤 이슈가 가장 중요하게 제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방글라데시 내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그 로힝야 난민 이슈고, 맞아요. 난민이 한 20만 명, 30만 명? 100만 명 정도 100만 명. 지금 된다고 추산되고 있어요. 100만 명 정도나 지금 네. 이 미얀마에서 들어간 거죠? 네, 미얀마. 그러니까 그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게 그 방글라데시 내에 콕시스 바자라는 지역이 방글라데시 내에서도 가난한 지역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 콕시스 바자 인구가 원래 1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 2017년 100만 명이 더 생겨서 더블이 됐군요. 네, 그 짧은 기간 안에. 그래서 지금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 UN 사무총장이랑 월드뱅크 사무총장이 얼마 전에 방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콕시스 바자를. 이게 정말 글로벌한 난민 이슈여서. 네. 그런데 그러면 본인이 피스 앤 디벨롭먼트에 1년 동안 계신 거예요? 네, 저는 1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좀 제가 활동하는 기관의 방향성이랑 제가 하고자 하는 뭐가 약간 다르다고 느껴져서. 어떻게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방향은 뭔데요? 저는 좀 제가 직접적으로 이 로힝야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활동하던 UN 상주 조정기구는 여기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실제로 돌리는 게 아니라 UN 에이전시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에이전시들이 한 방향성으로 움직이게끔 어떻게든 코디네이션, 한마디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저는 한마디로 좀 한 발짝 뒤에 떨어진 사람으로 제가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본인은 있더라고요. 필드에서 직접 부닥치면서 일을 하고 싶은데 거기서 오는 약간 갈등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로힝야 이 난민촌으로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실 계획이라고요? 그렇죠. 제가 원래는 그 전에 그러니까 수도인 다카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로힝야들이 살고 있는 콕시스 바자라는 지역에서 제가 이렇게 앞으로 활동하게 될 한국 NGO가 사무실을 오픈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프로젝트 오피서로. 다카에서 콕시스 바자까지는 거리가 어떻게 돼요? 비행기 타고 1시간 정도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오피스를 새로 셋업을 해가지고 그 NGO에서 할 활동은 넘어온 난민 중에 뭐 여자와 어린이가 절대 다수거든요. 근데 지금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들은 징집을 피해서 온 남자들이 다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로힝야들이 이렇게 넘어올 때 왜 넘어왔냐면 미얀마 군부에서 이 사람들을 학살을 하니까 넘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국경에서. 뭐 남자들은 살아남은 남자들도 당연히 있지만 남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남자들은 이미 총 맞고 죽고. 그리고 그 여성분들이 넘어올 때 좀 성폭행을 많이 당했죠. 그렇죠. 전쟁터 상황이 됐으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성폭력 당한 생존자라든지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단순히 이제 먹는 거를 나눠주는 수준이 아니라 성폭행이나 이렇게 돼서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을 좀 더 뭔가 프로그램을 한다.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어떤 보호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그런 경우? 실제적으로 이게 프로그램이 디자인이 단계에 있어서 프로그램 지금 아직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디자인을 또 해야 되는군요. 디자인을 하는 단계에 있는데 실제로 뭐
의료적인 거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심리적인 서포트를 해주는 것도 있고 아예 그런 뭐 woman friendly space라고 해서 아예 그 공간을 지어가지고 여성들이 뭔가 이렇게 쉘터 같은 그런 공간을 그 디자인은 지금 약간 디스커션하는 프로세스에 있는 거고. 그렇군요. 사실은 그 로힝야 난민들이 넘어왔을 때는 방글라데시 사는 사람들도 제대로 이 거주 환경이 엉망인데 일단 천막도 제대로 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좀 약간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콕시스 바자 내에 있는 그 이미 기존에 있는 호스트 커뮤니티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게요. 이 로힝야 문제가 굉장히 롱텀으로 될 건 너무 뻔히 보이는 거고. 그렇죠. 거의 뭐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진짜 단순히 그게 뭐 이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그 미얀마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한 게 이슈가 아니라 이게 참 재밌는 게요. 빈곤한 공동체면 서로 없는 마음에 서로 더 이 아픈 거를 공유할 것 같죠. 훨씬 더 잔인한 이 정글 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이래 되면 이 여자들이 거의 본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여성이라는 거를 거의 본인들의 삶의 수단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성폭행인지 아니면 그게 생계 수단이 되는 건지 모르는 식으로 바뀌는 그 문제에 부닥치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미 뭐 그런 어떤 그 여성이나 뭐 어린 여자 소녀들을 상대로 그런 트래피킹 있잖아요. 그런 이슈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인신매매 거의 기지촌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상황이네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지금 있는데 본인이 지금 혈혈 단신으로 거기 로컬에서 도와주시는 분들하고 같이 사무실을 열어가지고 무슨 오퍼레이션을 하시겠다고요? 그리고 뭐 다른 에이전시들도 이미 하고 있고. 유엔 관련되는 에이전시와 관련되지 않은 에이전시들 다 있는가요? 뭐 인터내셔널 NGO들도 있고 유엔 에이전시 중에서도 이 GBB의 프로그램을 돌리는 에이전시들도 있고. 그래서 그럼 일단 거기 가가지고 다양한 에이전시들은 진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그네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가 그거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려고 저를 뽑은 겁니다. 그래요? 너가 그 피스 앤 디벨롭먼트 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으니까 그것도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니까 근데 참 재밌는 건요. 많은 구호단체에서 이 상당히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그런 분들한테 심리 지원을 하겠다고 참 여러 가지 그걸 하시는데요.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한테 심리 지원은 사실 소용이 없는 건가요? 소용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짜 이 사람들한테 본인들이 당한 트라우마를 리뷰를 하고 하는 심리 지원이 필요한 것인가 그 트라우마를 잊게 해주는 심리 지원이 필요한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저는 많은 이게 진짜 심리학을 뭐 전공했다고 해서 그게 전문가 운운하는데 저는 참 진짜 프랙티컬하게 지원해 주는 게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데 때때로는 이 전문가라는 사람이 얼마나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도움이 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얼마나 무지한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많은 이 트라우마 지원,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 상담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 저 동네에서 지가 그 경험을 겪고 나서 지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전문가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한테 이런 게 좋은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하고 얼마나 다른가를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데 우리나라든 사실은 이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진짜 이 심리 지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있으면 당신이 그 경험을 겪은 사람들하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고 또 거기에서 나온 프로그램이고 지원책인지 아니면 그냥 이론적으로 본인이 배워서 하는 이야기인지 꼭 먼저 확인을 하세요.
아 진짜 좋은 조언이네요 정말. 왜냐하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 경험하고 또 그 프로그램을 내가 들었을 때 그 속에서 막 거의 우라통이 나오는 얘가 지금 내가 장난치고 있나 싶은 생각이 특히 전문가들끼리 라는 사람들이 논의하고 있을 때 본인들이 겪은 거 관계없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았거든요. 그냥 자기가 책에서 본 거. 약간. 근데 실제로 그 난민들이 원하는 거는 막연히 생각하는 심리 지원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쵸. 네. 난민들이 너가 지금 힘든 게 뭐가 있냐? 그러면 내 이야기를 누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라든지 아니면 그거 없고요.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이 고아원 뭐 양로원 해가지고 뭐 지원해 준다고 뭐 엄청 갖다 주면 정작 우리가 필요한 건 이게 아닌데요.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일들이 난민 경우에도 엄청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약간 생각 갈등 같은 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건, 이 사람들이 대부분 원하는 거는 다시 자기가 미얀마 내에서 살던 대로 돌아가서 뭔가 그런 삶이 조금 약간 세틀되고 그런 거를 원하는 건데,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그게 정말 불가능하고요. 정말.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것도 본인의 그 난민 구호 활동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누구세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방글방글이라고 합시다. 방글씨, 방글씨, 방글방글 하시긴 하네요. 네. 그럼 그 콕스에 가면 콕 찍혀가지고 네. 우울씨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지 않아야죠. 의미를 찾아야죠. 이 활동을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 네. 밥은 잘 챙겨 드세요. 밥이야 먹겠죠. 그렇죠. 그런데 무슬림 국가나 문화에서 사실은 여자의 존재가 상당히 낮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무슬림도 교육을 좀 받은 사람들은 이 폭력 성향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이 폭력 성향이 그쵸. 네. 그 이야기 경험했어요? 인터랙션을 했으니까. 네. 방글라데시도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여성에 대한 지위도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도 맞는데 진짜 아예 뭐라 그래나 하이 레벨? 하이 클래스에 있는 여성분들은 또 사회활동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럼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인간적인 비교적 그래도 인간적인 대우를 더 많이 받는데 네. 본인을 그러면 이 로우 클래스의 여성으로 취급을 받을 상황이 벌어지면 본인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아, 진짜 좋은 질문이네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아니 본인이 인권부터 생각해야지. 지금 인도주의적 활동을 한다면서 본인은 지금 히잡을 쓰고 다녀야 되나? 뭔가. 히잡을 쓰고 다니면 본인이 더욱더 히잡을 쓰는데요. 네. 태극 문양이 있는 히잡을 쓰고 다녀요. 태극기를 사야겠군요. 그렇죠. 태극기를 가지고 머리에 들들 하고 다니면서 아니면 유행기를 가지고 또 치마를 만들어요. 유행기를 가지고. 네, 유행기를 가지고 치마를 만들고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되면서 참 도움이 안 되는 얘기네요. 그게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거기도 총기 휴대는 사람들이 해요? 불법인데 좀 총기 사고가 몇 번 있었던 많이 있죠. 큰일 났네요. 걱정되네. 오늘 하지 말까요? 방탄복을. 더워요. 더운데 맞아 더워요. 더워요. 진짜 야 근데 대단하세요. 어떻게 아무리 무식하고 용감하기로서는 약을 주고 병을 주시는 것 같아요. 병을 주고 약을 주는. 아니 근데 본인이 인도를 가야 되는데 지금 방글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간다며요. 그럼 인도가 목적이 돼야 되죠. 목적이야 되는데 혹시 비행기표를 잘못 끊으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아재 개그 이런 거. 아재 개그라는 건 아시네요. 네. 그건 그렇고 우리 오늘은 억울한 사람들의 사연을 이야기하는 035 시간 맞죠? 네. 035가 뭔가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 그렇죠. 그래서 억울하신 사연을 참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고 오시는데 제가 그 사연을 읽다 보니까 막 저도 가슴이 아파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방송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 억울함이 풀릴 수 있을까? 소송하시는 분들 소송을 좀 어떻게 대행해달라. 그거는 사로 변호사한테 해야 될 거를 03한테 보내서 약간 좀 헷갈리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잃어버린 개를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는다고 이런 사연도 오고요. 오늘 온 사연도 참 이게
이 고양이 찾아달라는 사연만큼 힘든 사연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분의 억울함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이전에 그 이정열 변호사의 억울함에 대해서 우리가 했는데, 이정열 변호사가 무슨 억울함이 있냐. 정관 예우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할 때 놀랍게도 사연이 대한민국에서 재벌가 회장이면 그런 분들이 억울할 게 있겠어요?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재벌가 회장이면 무슨 억울한 게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재벌가 회장이 억울하지 않겠어요? 라는 사연을 보내왔어요. 놀랍네요. 놀랍죠? 네. 조양호 회장님도 억울할 수 있다. 억울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어떤 사연인지 읽으세요.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오늘 언론에 나온 기사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인하대 병원 인근 대형 약국을 사무장 약국으로 차명 운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의혹이 보도됐어요. 첫째 딸 조연아의 땅콩 회항, 둘째 딸 조현민의 물컵 폭언, 그리고 부인 이명희 씨의 공사 관계자나 운전기사 폭언 폭행 사건들로 온 가족이 경찰 수사에서부터 촬영 라인에까지 서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 회장 본인도 가족 행사에 동참하게 된 것 같아요. 관세청, 검찰, 경찰, 국세청 등 모든 기관이 나서서 한진 일가를 먼지 털듯이 털고 있으니 정말 조양호 회장은 억울할 것 같아요. 지난 6월 29일 검찰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해 탈세와 수백억 원대의 배임 외에 약사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어요. 조양호 회장이 약사 면허를 빌려서 운영하는 이른바 면대 약국을 통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요. 조양호 회장이 이사장인 인하대병원 맞은편 건물 1층에 대형 약국 하나가 있는데요. 이 약국이 입주한 건물은 한진그룹 부동산 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 소유인데, 검찰은 조 회장이 이 약국에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대료 이외에 약국 수입의 일부를 챙겨온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해요. 만약 약사가 조양호 회장 측의 면허 대여 조건으로 약국을 개설하고 수익을 나눠 가졌다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대요. 현행 약사법은 약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약국을 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건복지부 관계자 왈, 약사가 내 면허를 빌려주는 거잖아요. 소유나 이런 게 내 것이 아니잖아요. 고용 약사가 되는 거죠. 약사를 고용해서 운영하면 불법이 되는 거죠. 라고 했어요. 이 약국은 개업 이후 18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아간 건강보험료만 1,000억 원 상당한다고 해요. 조양호 회장이 만약 타인의 약사 면허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챙겼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에 해당한다고 해요. 이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은 약국 임대료를 받았을 뿐 약사 면허를 빌려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검찰에서는 항공사 회장이 시시하게 약국을 운영했다고 하나요? 정말 억울할 듯 하네요. 만약 조양호 회장이 억울하다면 사실 이 나라에서 억울함을 서민, 대중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느끼게 되는 것 같아 다행 같기도 하거든요. 서민부터 재벌 회장까지 공평하게 억울함을 느끼게 되니 민주화나 평등이 부활했다고 볼 수 있겠죠? 참, 조양호 회장은 치매 등 질병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아무튼 범죄를 저지르고 발각되면 처벌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나비 효과처럼 검찰, 경찰, 관세청, 국세청 등 국가기관들이 민간 기업을 이렇게 수사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일까요? 국민 여론이나 법감정이 변한다고 해서 국가기관들이 어떤 때는 양주뇌물을 받고 혐의를 숨겨주고 어떤 때는 이잡듯 조사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옥죄는 국가기관들과 관료들의 힘만 키워주는 게 아닐까요? 디가우징이라는 형태로 하드디스크 파일을 삭제했다는 대법관들이나 증거인멸과 같은 행위를 공개적으로 범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에도 재벌 회장처럼 잡아서 혼을 내주어야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처벌은 검찰이나 법원 등이 동원돼야 할 수 있는 일인데 검사나 판사들의 잘못을 처벌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어찌되었든 재벌 회장인 조양호 씨를 이렇게 혼내는 것은 저와 같은 일반 주부에게는 우리 모두가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더욱 느끼게 합니다. 나만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좀 속이 편안해지는 것도 같아요. 아니, 그렇지만 뭐가 뭔지 몰라도 좀 찜찜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재벌 회장을 걱정하게 되었는지 정말 억울한 것 같아요. 박사님, 제가 정말 이렇게 사연을 보낸 심리는 무엇인가요?
네. 이런 사연을 보내는 심리가 참 저도 궁금하네요. 무슨 이유로 이분이 지금 사연을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사연 주신 분이 회장님 뭐가 억울하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줄줄이 지금 경찰 앞에 줄어 사진을 찍게 돼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렇죠. 마누라하고 자식을 네. 바꿀 수는 없으니까 나도 그러면 그 대열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이분이 나서신 건데 소위 말해서 마누라하고 자식이 지금 다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회장님이 그러셨어요.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런데 마누라하고 자식을 바꿔야지 지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이분은. 왜 이렇게 국가기관들이 뭐 경찰, 검찰, 국세청, 관세청 무슨 청청 이렇게 다 하나같이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타겟이 된 거예요. 공권력에 타겟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한진가 조양호 회장 탈세, 횡령, 배임인데 약사법과 특정범죄가질법 이건 좀 심하지 않았어요? 너무 파렴치범처럼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뭐 거의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에 시계 그게 했다라는 그런 수법을 지금 검찰이 지금 재벌가 회장님한테 지금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네. 검찰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저분한 것까지 캐내서 얻는 본인들이 이득이 뭘까요? 한 건 하잖아요. 이래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었다. 이러면 안 그래도 검찰이 요거도 먹고 있는데 지금 경찰, 검찰 다 자기들이 더 힘세고 또 그거 하다고 지금 수사권 조정하고 하는 이런 상황 있잖아요.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후련하게 할 수 있는 한 건 올리기만 하면 거기에 대해서 큰 소리를 더 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검찰이나 경찰이 이 지금 안 그래도 불난 집에 부채질 해가지고 망하는 집안 더 한 대 더 때리면 국민들이 시원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원히 느낄까요?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큰 이벤트스러운 게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허무할 것 같아요. 허무하다. 왜요? 그래가지고 뚜루뚜루 패고 그냥 게임처럼 이를 또 이렇게 되면 맞아. 막상 시작은 굉장히 크게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다 무죄 이렇게 나올 것도 염려가 되고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다 기각하잖아요. 너무 허무해요. 그럼 왜 그래서 기각이 될까요? 검찰이 처음부터 뭔가 보여지기식의 쇼를 하려고 우리는 원래 기각할 거였는데 뭔가 다 지금 검찰이 쇼를 하고 있다고 지금 발언을 하신 거는 상당히 직접적이고 범죄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저는 거. 어쨌든 가니까 이제 가니까 검찰이 잘하는 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출국금. 저의 빅픽처일 수도 있어요 이 발언이. 본인이 지금 그거를 노리고 지금 나는 가고 싶었으나 검찰이 나를 막았다. 막았다. 그 월급대로 바꿔. 계약은 했어요. 저희 고용주가 이걸 보면 안 되겠네요. 네,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하는 거는 국민들 마음을 더 허탈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정확하게 딱 처벌 받아야 할 일을 기소를 하고 처벌 받도록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이렇게 막 풀을 뽑듯이 하는 거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면 좀 있어 보이게 이야기를 해야지. 수임하는데도 좋지. 풀을 뽑듯이 지금 뭐 풀 뽑게? 칙덩이 캐듯이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10만이 됐어요. 칙덩이를 뽑게. 변호사라면 적어도 국민정서법에 검찰이나 경찰이 과도하게 부응하여 무리한 수사나 기소를 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요. 변호사를 나 진짜 모르겠네요. 그러게 본인이 지금 잘못 나오신 것 같아. 변호사 맞아요? 다음에 올 때 꼭 변호사 자격증 카피해 가지고 오세요. 내가 꼭 확인해야 되겠어. 아무래도 이분 혹시 고스톱 쳐가지고 변호사 자격증 얻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분들 지금 조양호 회장이 상당히 억울하겠다.
그것도 권력을 가진 권력기관이 진짜 정확하게 이 사안에 대한 파악도 못하고 이 국민 감정에 부응해가지고 지금 이런 행동들을 법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적합하게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그냥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점수 국민들한테 점수 얻어서 수사권 이 경쟁에서 이기겠다. 그럼 이 나라의 권력기관은 지금 펌퓰리즘에 앞장서는 거 외에는 본인들의 존재 이유를 확인할 수 없는 그 상태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평소에 하는 것들은 그냥 인기를 못 얻으니까 그렇죠. 뭐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평소에 거예요. 하는 거는 국민들은 인기를 얻을 수가 없죠. 다 지 먹을 거 챙기고 지들끼리 뒷거리하고 하는 그 상황이니까. 그럼 이런 권력기관을 이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찰하고 검찰이 이 정권의 적폐청산의 타겟 1호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그들의 적폐청산의 1호가 되나?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이 사법부의 심판의 대상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그래요? 저 지금 재판 중에 있거든요. 저 지금 걸린 송사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래서 이야기하기가 참 껄끄럽네. 갑자기 지금 저도 후회가 됐네요. 오그라지네. 네, 그렇게 나온다. 이제 알겠죠. 진짜 못 가는 건가? 그럼요. 이 항심서에서는 이게 걱정하면 꼭 사실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 항심서 방송을 듣는 분은 생각을 안 해줘요. 나도 소심해지네. 빨리 이날을 떠야 되는데. 방글라로 같이 갑시다. 심리 지원. 그건 그렇고 우리가 지금 재벌 회장님의 억울함을 지금 이야기할 때 그때의 억울함이란 무엇인가,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국가기관이 어떤 이슈가 됐을 때 이렇게 막 할 수 있다면 어느 국민도 다 이렇게 대상이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뭔가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적폐청산할 때 그 적폐청산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난 정권에서 권력을 쥐거나 권력을 행사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수없이 많이 억울한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적폐를 청산한다는 거는 그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을 처벌을 하고 또 그 권력이 부당하게 행사됐던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미로 적폐청산을 내세웠다 보니까 정작 새로운 정권에서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권력을 잡은 사람이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둘까요? 아니면 지난번에 권력을 행사했던 걔네들이 조금 처벌을 받는 그거에만 초점을 둘게요. 후자가 더 쉽기도 하고 후자겠죠. 이제 이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촛벌의 힘으로 권력을 넘겨받았던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재벌 회장은 지난번 정권에도 권력을 눈치를 봐야 되고 이번 정권에도 권력의 눈치를 봐야 되고 두들겨 패면 돈은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 대상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부분이 사실 참 이 나라의 적폐청산이 얼마나 권력을 진 자에 의해서 결국에는 과거의 권력을 진 자를 그냥 처벌하는 그 흉내 내기로 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동이 한진가에서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참 그 모양 그 꼴이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은 검찰이 어떻게 재벌 회장을 면허 약사법 위반에 사무장 약국 차명 운영했다고 그걸 해가지고 이익을 먹을 거다. 이 검찰도 좀 자기들이 하면서도 좀 찌질하다는 생각 안 들까요? 오만 거 다 잡아내겠다 이런 본인들이 진짜 국민들의 감정을 호응을 해가지고 처벌을 하면 그래도 국민들이 쪽팔리는 이 법 적용을 해가지고 처벌받으면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쪽팔려지는데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시시한 조직이 돼버렸어요?
그래도 뭔가 본인들은 우리는 이런 세세한 것까지 찾아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 이런 거를 약간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닐까. 그렇죠. 원래 검찰 조직이요. 이 갈고리로 긁는다라고 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판을 아까 뭐 풀뿌리 좁아내듯이 이렇게 바늘로 찍어내듯이 찍어낼 때는 이 검찰이 거의 맛이 간 상태에서 본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본인들도 모르고 이제 먼지 터는 그 상황까지 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보통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 행태가 뭐예요? 보통 사건을 만들어서 그걸 다시 방어를 하고 이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 짓을 변호사가 해요. 사무장이에요. 사무장들이 많이 해요. 사무장 약국, 사무장 병원, 사무장 변호사. 이게 대한민국에서 전문직 종사자들이 실제로 그 전문직을 못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사무장을 한다는 거 많이 들어봤죠? 네. 자격증이 없는 사무원이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하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지금 어떤 상황을 했냐면 사무장 검찰로 이제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놀랍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훨씬 비즈니스 잘하고 환자들도 좋아해. 왜? 이 사무장들은 일단 이야기를 들어. 고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그러면 일단 의뢰인 입장에서는 재판에 이기든 지든지 간에 내가 억울한 거를 들어준다는 거에서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의 억울함을 이 검찰이 대신 들어주려고 사무장 검찰 지금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거를 지금 그래서 수사 지휘권을 이제 경찰하고 나누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검찰은 지금 그거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나요? 모르고 있다고 할 수 있나요? 모르고 그냥 누군가 사무장이 시킨 대로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까맣게 보여. 검찰도 우리 사무장이 알아서 조정해 주니까 감시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검사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검사분이 이제 이 방송을 들으면 어떤 거를 느끼게 될까요?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직은 사무장 검찰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 검사들의 반응을 보니까 그냥 뭐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그러는데 그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좀 알면 사무장 검찰이 되는 게 그렇게까지 억울할 일이 아니다. 어쩌면 등 따시고 배부른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우리가 안겨주면 검찰의 입장에서 지금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할 만한 일은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회장님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충분히 풀어줬나요? 아닌 것 같아요. 회장님은 여전히 억울하실 것 처벌을 받으셔야 되는 지금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회장님은 누구한테 가서 이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야 될까요? 사무장한테 가서 풀어야 될까요? 변호사한테 가서 풀어야 될까요? 사무장한테. 그렇죠. 검찰한테 지금 억울한 거를 당하면 이 회장님은 누구한테 가서 그럼 이 억울한 거를 이야기해야 되나요? 대통령? 검찰의 사무장한테 가서 알아서 잘 해보셔야 되겠죠. 만나 주실까요, 그 사무장님이? 근데 사무장을 만났다는 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잡혀요.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변호사도 걸려 들어가고요. 사무장도 걸려 들어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모르게 해야 되죠. 모르게. 내가 이야기 안 했어요. 네. 내가 이거를 알려면 나도 변호사법 위반에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뭐 우리 회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죠. 되게 좋은 어드바이스를 주시네. 회장님의 앵글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어드바이스. 그럼 우리 사무장, 국민의 사무장 만나줄 거야, 안 만나줄 거야? 식덩이가 이렇게 한 번에 해결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회장님은 억울한 거 알아서 잘 해결하실 거고. 뭐 그러면 이 사연에 대한 거 제가 상담을 해주나요? 네. 그래요?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방글씨는 이제 방글라데시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가면 되는 거죠. 네. 검찰이 막지 않는 이상. 네, 공항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찾아가야 되죠? 사무장? 네, 사무장 있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네,
저희 035에 오셔도 됩니다. 공사무 고문 변호사한테 연락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